재밌는 이야기 시작합니다. 제목 바람이 머무는 자리 1장 새벽 5시 이도현은 습관처럼 눈을 떴다. 70년을 살아온 몸이 기계처럼 정확했다.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은 뒤 아내 말순이 차려준 소박한 아침을 먹었다. 오늘도 나가시나요? 말순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섞여 있었다. 잠깐. 도현은 대답을 흘리며 집을 나섰다. 316번 버스 종점 정류장. 도현은 익숙한 벤치에 앉았다. 37년간 이 노선을 달렸다. 새벽부터 밤까지 수많은 승객들을 태우고 내려주며 살아왔다. 은퇴한 지 벌써 반년이 지났지만 몸은 아직도 이곳을 기억하고 있었다. 아저씨 또 오셨네요. 정류장 관리소 직원이 인사했다. 도현은 고개만 끄덕였다. 예전 같으면 이 시간에 첫 차를 운행하고 있을 텐데. 빈 정류장을 바라보며 도현은 허전함을 느꼈다. 집으로 돌아오니 말순이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뭐하러 매일 거기 가세요? 이제 좀 쉬시지. 그냥. 도현은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다. 하지만 화면 속 내용은 머릿속으로 들어오지 않았다. 오후가 되자 집안이 더욱 조용해졌다. 말순은 빨래를 개고 도현은 신문을 읽는 척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갔다. 저녁 식사 시간, 두 사람은 마주 앉아 밥을 먹었지만 대화는 별로 없었다. 내일은 뭐 하실 거예요? 말순이 물었다. 글쎄 또 보자. 도현은 애매하게 답했다. 그날 밤 도현은 잠이 오지 않아 창밖을 바라봤다. 어둠 속에서도 정류장 방향이 보이는 것 같았다. 내일도 그곳에 갈 것이다. 갈 곳이 거기밖에 없었다. 2장 토요일 오후 도현이 정류장에서 돌아오니 집 앞에 낡은 승용차가 서 있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아이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거실에는 딸 미라가 큰 가방들과 함께 앉아 있었고 10살 된 손자 성우가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아빠 오셨어요. 미라가 어색하게 인사했다. 말순은 부엌에서 급히 나오며 설명했다. 미라가 이혼했대요. 당분간 여기 있겠다고. 도현은 말을 잃었다. 미라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다. 죄송해요 아빠. 성우가 달려와 도현의 다리를 안았다. 할아버지. 아이의 환한 미소에 도현의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다. 하지만 집안 분위기는 무거웠다. 미라의 눈은 빨갛게 부어있었고 말순은 어쩔 줄 모르며 이것저것 챙기기만 했다. 저녁 때 장남 정우가 왔다. 미라를 보자마자 인상을 찌푸렸다. 또? 결혼할 때 뭐라고 했어? 이번엔 또 뭔 일이야? 오빠 제발. 미라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또 집에 얹혀 살 거냐? 아버지 어머니도 이제 나이 드셨는데. 도현이 목소리를 높였다. 그만해 가족이잖아. 가족? 맨날 도움만 받으면서 무슨 가족이야? 정우의 말에 미라가 울음을 터뜨렸다. 성우가 무서워하며 할머니 품에 안겼다. 다들 그만 좀 해요. 또 말순이 소리쳤다. 밥이나 먹어요. 배고프잖아요. 식탁은 조용했다. 젓가락 부딪히는 소리만 들렸다. 정우는 밥을 대충 먹고 먼저 일어났다. 생각 좀 해봐 미라야. 그날 밤 도현은 미라와 성우가 잠든 방 앞을 지나다 작은 흐느낌 소리를 들었다. 문틈으로 미라가 아들을 꼭 안고 오는 모습이 보였다. 도현은 발걸음을 돌렸다. 가슴 한편이 아팠다. 3장 월요일 아침 도현은 평소보다 일찍 집을 나섰다. 집안 분위기가 답답해서였다. 정류장에 앉아있던 그때 누군가 뒤에서 불렀다. 도현아. 돌아보니 옛 동료 최인호였다. 인호야? 웬일이야 이런 데서? 인호는 여전히 건강해 보였다. 햇볕에 그을린 얼굴이 생기 있었다. 병원 검진 받으러 왔다가 우연히. 근데 넌 여기서 뭐해? 그냥 습관이야. 도현이 쑥스럽게 답했다. 커피나 한잔하자. 인호가 팔을 잡아 끌었다. 근처 카페에 앉아 인호는 이야기를 쏟아냈다. 나 시골로 내려갔어. 퇴직금으로 작은 농장했지. 토마토 상추 기르는데 재미있더라고. 농사를? 도현이 놀라며 물었다. 처음엔 힘들었는데 지금은 괜찮아. 새벽에 일어나서 물 주고 풀 뽑고. 몸이 힘들어도 마음은 편해. 인호의 눈이 반짝였다. 도시에서 버스 운전할 때는 몰랐는데 흙이 이렇게 좋은 줄. 도현은 인호의 말을 들으며 부러웠다. 은퇴 후 뭘 해야 할지 몰라. 매일 정류장에 앉아있는 자신과 달리 인호는 새로운 삶을 찾은 것 같았다. 집에서 뭐해? 인호가 물었다. 그냥 텔레비전 보고. 그게 다야? 딸이 이혼해서 손자 데리고 들어왔어. 도현이 털어놓았다. 집안이 시끄러워.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거구나. 인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힘들겠다. 근데 도연아, 넌 왜 아직도 도시에 붙잡혀 있어? 이제 자유의 몸인데. 헤어질 때 인호가 명함을 건네며 말했다. 시간 나면 놀러와. 시골 공기 마시면 기분 좋아질 거야. 집으로 돌아가는 길, 도연은 인호의 말을 계속 생각했다. 자유의 몸이라는 말이 가슴에 남았다. 사장. 말수는 문화센터 수강신청 전단지를 들여다보고 있었다. 수채화 초급반. 어릴 때부터 그림을 좋아했지만 결혼하고 아이 키우느라 붓을 잡을 시간이 없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을까 싶어 용기를 냈다. 어머니 뭐 보세요? 미라가 물었다. 그림 배우려고. 그림요? 갑자기? 말수는 설명했다. 젊을 때 해보고 싶었는데 못했거든. 이제 시간도 있고. 미라는 의외라는 표정이었다. 어머니가 자신만의 뭔가를 원한다는 걸 처음 알았다. 첫 수업날 말수는 긴장했다. 20여 명의 수강생들 대부분이 자신과 비슷한 나이였다. 강사는 젊은 여자였다. 오늘은 간단한 정문화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사과와 바나나가 놓인 탁자를 보며 말수는 조심스럽게 붓을 들었다. 처음엔 서툴렀다. 물감이 번지고 형태도 어색했다. 하지만 붓을 쥐고 있으니 마음이 편안해졌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즐거움이었다. 잘 그리셨네요. 강사가 격려했다. 말수는 얼굴이 빨개졌다. 집에 돌아와 그림 도구를 정리하는데 도연이 물었다. 어땠어? 좋았어요. 다음 주에도 갈 거예요. 나이 들어서 무슨 그림이야? 정우가 핀잔했다. 돈 아까워. 그럴 시간에 성우 봐주시지. 말수는 서운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 자기 시간을 갖는 것도 이상하게 보는 것 같았다. 하지만 포기하고 싶지 않았다. 그날 밤 말수는 스케치북에 창밖 풍경을 그려봤다. 서툴지만 자신만의 작품이었다. 며칠 후 미라가 말했다. 엄마, 그림 계속 배우세요. 엄마만의 시간이 필요해요. 말수는 고마웠다. 적어도 딸은 자신을 이해해주는 것 같았다. 다음 수업이 기다려졌다. 5장. 성우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늘 할아버지를 찾았다. 도연은 손자와 함께 있을 때가 가장 편했다. 아이의 순수한 웃음이 마음을 따뜻하게 했다. 할아버지, 공원 갈까요? 성우가 말하면 도연은 기꺼이 따라 나섰다. 공원 벤치에 앉아 성우가 조용히 말했다. 할아버지, 학교에서 애들이 저를 왕따시켜요. 도연은 놀랐다. 왜? 엄마 아빠가 이혼했다고 놀려요. 아빠 없는 애라고. 성우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도연의 가슴이 아팠다. 어린 손자가 이런 상처를 받고 있다니. 성우야, 넌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 도연이 손자의 어깨를 감쌌다. 할아버지도 젊을 때 버스 운전하면서 욕 많이 들었어. 승객들이 짜증내고 험한 말도 하고. 그럼 어떻게 하셨어요? 참았지. 그리고 웃고 넘겼어. 그런 사람들 때문에 내가 슬퍼할 필요 없거든. 성우가 고개를 들었다. 할아버지처럼 저도 강해질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넌 할아버지 손자잖아. 그날부터 도연과 성우는 더 가까워졌다. 저녁 식사 후 둘이서 산책을 나가는 것이 일상이 됐다. 성우는 학교 이야기를, 도연은 버스 운전했던 재미있는 경험들을 들려줬다. 할아버지, 저도 커서 버스 기사 될래요. 성우가 말했다. 왜? 할아버지처럼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도연은 뿌듯했다. 자신의 일을 자랑스러워하는 손자가 기특했다. 집안에서 유일하게 자신을 이해해주는 것 같았다. 어느 날 성우가 학교에서 친구와 싸우고 왔다. 왕따 시키는 애 때렸어요. 미라가 걱정했지만 도연은 손자를 다독였다. 잘했어. 때로는 맞서 싸워야 해. 성우가 환하게 웃었다. 할아버지가 자기 편이라는 걸 알았다. 6장. 정우는 회사에서 돌아오는 길이 무거웠다. 구조조정 명단에 자신의 이름이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다. 20년 넘게 다닌 회사였는데 하루아침에 쫓겨날 위기에 놓였다. 집에 가서 뭐라고 말해야 할지 막막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가족들이 저녁을 먹고 있었다. 평소 같으면 간단히 인사하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을 텐데 오늘은 달랐다. 아버지, 어머니. 정우가 거실에 앉았다. 가족들이 의아해했다. 회사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정우가 어렵게 말을 꺼냈다. 구조조정 대상에 제가 포함될 수도 있대요. 도연과 말순이 놀랐다. 갑자기 왜? 경영이 어려워졌다고. 중간관리직부터 정리한다고 하네요. 미라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확실한 거야? 아직은 소문이지만 분위기가 그래요. 정우의 목소리에 힘이 없었다.
그동안 가족들 앞에서 늘 당당했던 그였는데 처음으로 약해진 모습을 보였다. 도연이 말했다. 그래도 아직 확정된 건 아니잖아. 하지만 걱정돼요. 퇴출도 있고 아이 교육비도. 정우가 한숨을 쉬었다. 말순이 위로했다. 뭐 어때? 안 되면 다른 일 찾으면 되지. 이 나이에 쉽겠어요? 정우는 자신이 한없이 작아지는 느낌이었다. 그동안 아버지를 무시하고 동생을 차갑게 대했던 자신이 부끄러웠다. 아버지 죄송해요. 그동안 제가 너무했네요. 무슨 소리야? 도연이 당황했다. 미라에게도 미안해. 힘든 와중에 오빠가 위로는 못해줄 망정. 정우의 눈이 촉촉해졌다. 미라가 오빠의 손을 잡았다. 괜찮아요. 우리 다 힘든 거 알아요. 그날 밤 정우는 오랜만에 가족과 진솔한 대화를 나눴다. 7장. 주말 도연은 가족들에게 제안했다. 인호 농장에 가보자. 시골 공기 좀 마시고 와. 모두 의외라는 표정이었다. 도연이 먼저 어딘가 가자고 한 적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좋아요, 할아버지. 성우가 가장 먼저 찬성했다. 토요일 아침 7명이 차 2대에 나누어 타고 시골로 향했다. 2시간 정도 달리자 논밭이 펼쳐졌다. 인호의 농장은 생각보다 컸다. 비닐하우스 여러 동과 작은 주택이 있었다. 어서와. 인호가 반갑게 맞았다. 우와, 넓다. 성우가 신나게 뛰어다녔다. 인호가 농장을 안내했다. 여기는 토마토, 저기는 상추? 요즘 딸기도 키우고 있어. 말순이 감탄했다. 정말 잘 가꿔놨네요. 힘들지만 보람 있어요. 점심 먹고 모두 밭일을 도왔다. 성우는 할아버지와 함께 물을 주었고 미라는 잡초를 뽑았다. 정우도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곧 적응했다. 말순은 스케치북을 가져와 풍경을 그리기 시작했다. 어머니 그림 정말 잘 그리시네. 인호가 칭찬했다. 말순이 쑥스러워했다. 이제 배우기 시작했어요. 계속하세요. 재능이 있으셔. 가족들도 어머니의 그림을 새롭게 보았다. 생각보다 잘 그렸다. 해질 무렵 모두 마당에 둘러앉아 차를 마셨다. 시골 바람이 시원했다. 정우가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버지, 전 늘 당신처럼 되고 싶었어요. 묵묵히 가족을 책임지는. 무슨 소리야? 도연이 당황했다. 너무 늦게 말하네요. 미라도 말했다. 저도 아버지께 의지만 했지 감사 인사는 제대로 못했어요. 성우가 할아버지 품에 안기며 말했다. 할아버지 최고. 도연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이런 날이 올 줄 몰랐다. 밤하늘 아래서 가족들은 오랜만에 진솔한 이야기를 나눴다. 각자의 걱정과 바람들을. 도연은 가슴 한편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8장. 시골에서 돌아온 후 집안 분위기가 달라졌다. 말순의 그림이 거실 벽에 걸렸다. 처음으로 자신의 작품이 집에 전시된 것이었다. 어머니 솜씨가 이렇게 좋았나? 정우가 감탄했다. 말순은 뿌듯해했다. 정우는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다. 다행히 구조조정에서 살아남았지만 위기를 겪으며 생각이 바뀌었다.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었다. 아버지, 주말에 등산이나 갈까요? 정우가 제안했다. 도연은 놀라면서도 기뻤다. 미라는 자립을 위해 준비하고 있었다. 예전 직장 동료의 소개로 새로운 회사에 면접을 보기로 했다. 괜찮을까? 걱정하는 미라에게 도연이 말했다. 넌 할 수 있어. 내 딸인데. 미라는 아버지의 격려에 용기를 얻었다. 성우는 학교 생활이 좋아졌다. 자신감을 찾은 덕분에 친구들도 생겼다. 할아버지, 오늘 짝꿍이랑 같이 급식 먹었어요. 성우가 자랑했다. 도연은 손자가 밝게 자라는 모습이 보기 좋았다. 어느 월요일 아침, 도연은 평소처럼 정류장으로 나갔다. 하지만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다. 성우가 따라 나선 것이다. 할아버지, 저도 같이 앉을게요. 학교는? 아직 시간 있어요. 할아버지와 손자는 나란히 벤치에 앉았다. 아침 바람이 불어왔다. 시원하고 상쾌했다. 도연은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옆에 손자가 있었고 집에는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할아버지 행복해요? 성우가 물었다. 응, 행복해. 도연이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너희들이 있으니까 저도 행복해요. 할아버지랑 있으면. 316번 버스가 지나갔다. 도연은 손을 흔들었다. 운전기사가 경적을 울리며 인사했다. 37년간 달렸던 그 길이 여전히 그곳에 있었다. 이제 다른 사람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지만 도연에게는 새로운 자리가 생겼다. 바로 가족의 중심이라는 자리가.
바람이 또 불어왔다. 도연은 깊게 숨을 쉬었다. 이젠 혼자가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하며 미소를 지었다. 손자와 함께 앉아있는 이 순간이 행복했다. 재밌게 보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